돈도 백도 없는 여자가 왕자의 사랑을 받고 왕비가 돼서 잘 산다는 신데렐라 얘기. 이 너무도 뻔한 얘기가 만화, 영화, 드라마 수도 없이 우려먹고, 근데 또 이게 또 보게 되는 거죠. 자, 1800년대 초반 신데렐라 얘기 시작합니다. 베넷 부인은 들떠 있습니다. 근처 네더필드에 엄청 부자 청년 빅리 씨가 이사 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딸들과 어떻게든 엮어보겠다고 현안이 되어 있는 베넷 부인은 요새도 흔히 볼 수 있는 개념 없고 돈만 밝히는 억척스러운 엄마입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빅리 씨는 아주 젊고 미남인데다가 상향까지 한 훈남이라고 하고, 얼마 뒤 있을 마을 무도회에 친구들과 함께 온다고 합니다. 무도회 당일 베넷 씨네 여자들 모두 들떠서 참석하게 되고, 빅리 씨는 2명의 누이와 친구 1명을 데리고 옵니다. 빅리 씨는 소문대로 역시 훈남이고, 그의 누이들 역시 귀티가 줄줄 흐르는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함께 온 친구 다하시 씨는 빅리 씨보다 더 잘생기고 더 부자라는 소문에 단번에 주위의 이목을 끕니다. 하지만 까다롭고 남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는 곧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재수탱이로 각인되게 됩니다. 베넷신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남자 수가 부족해 춤상대를 기다리다가 빅리 씨와 다하시 씨가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빅리는 다하시에게 자기 파트너 제인에게 말을 해 동생을 소개시켜 준다고 합니다. 다하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엘리자베스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렇게 이쁘지도 않네. 저런 애 우쭐하게 해줄 기분 아냐. 이때부터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자들은 무도회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빅리 씨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특히 첫째 딸 제인에게 관심이 있는 듯해서 엄마 베넷 부인은 너무나도 만족해합니다. 또 제인 역시 빅리 씨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반면 다하시는 오만한 태도와 엘리자베스에게 무례하게 군 것 때문에 완전 재수탱 역적이 됩니다. 이후 베넷과 여자들은 빅리 씨네 집 네더필드에 방문하고 몇 차례 왕래가 있습니다. 빅리 씨 누이들은 도도한 런던 귀부인들로 제인과 엘리자베스를 제외하고는 무식하다고 베넷과 여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든 부자 남자 만나 시집가는 것을 인생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보다는 빨리 진도 빼서 결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인공 엘리자베스와 제인은 예외입니다. 어느 날 제인은 빅리 누이로부터 초대를 받습니다. 비가 올 것을 예상한 베넷 부인은 일부러 제인에게 마차 대신 말을 타고 가게 합니다. 비 핑계로 당일날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수작인 거죠. 엄마의 바람대로 비는 퍼붓고 제인은 당일 돌아오지 못하지만 또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감기가 예상보다는 심해서 회복될 때까지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완전 좋아하는 엄마와는 달리 다음날 엘리자베스는 언니 걱정에 걸어서 빅리 시내로 찾아갑니다. 젖은 땅에 엉망이 된, 아니 반 거지꼴이 된 엘리자베스 모습에 빅리 시내 여자들은 놀람을 넘어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제인은 위중하진 않지만 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서 엘리자베스도 함께 거기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다음날 베넷 부인이 빅리 씨네 집에 찾아와 주책을 떨고 돌아가고, 빅리 누이들은 베넷 집안이 천하고 무식하다고 뒷담화를 합니다. 특히 빅리 양은 다하시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의 앞에서 엘리자베스의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어느덧 제인의 감기도 회복되고 더 머물라는 빅리 씨네 사람들이 환대를 뒤로하고 엘리자베스와 제인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베넷과 사촌 콜린스 씨가 집에 방문합니다. 다들 그의 방문을 불쾌했는데, 왜냐면 당시에는 한정상속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당시 영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아들이 없는 집안은 아들이 있는 친척 집에 유산을 통째로 넘겨야 되는 한정상속 제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아무 재산도 물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가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베넷이 역시 아들이 없어 사촌 콜린스 씨에게 재산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는 캐서린 영부인의 추천을 받아 목사가 됐고, 그로 인해 교구 목사로서의 권위의식, 오만과 아첨, 잘난 척 등이 짬뽕된 캐릭터입니다. 그는 베넷신의 딸들이 이쁘다는 소문을 듣고 재산을 상속받으며 그 보상 차원으로 딸들 중 하나를 골라 결혼할 속셈인 겁니다. 어느 날 베넷과 딸들은 군부대 근처에 사는 이모를 만나러 가고, 그녀 연줄로 장교 위컴 씨와 만나게 됩니다. 호감을 가지고 얘기하던 중에 우연히 빅리와 다하시도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는데, 다하시와 위컴이 서로 뻘쭘해하고 어색한 인사를 하는 것을 엘리자베스는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날 이모네 집에 위컴 씨가 초대되어 옵니다. 그는 훤칠한 키, 체격, 얼굴, 태도,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모습에 베넷과 여자들이 시선을 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엘리자베스와 얘기를 주고받는데, 위컴 쪽에서 먼저 다하시와의 악연에 대해 얘기합니다. 위컴의 아버지는 다하시 집안의 집사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하시와 함께 자랍니다. 다하시의 아버지는 그를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위컴이 대부를 서주고 유언으로 그의 앞으로 목사 직위와 어느 정도의 돈을 남겨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다하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위컴을 극도로 미워했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몫을 가로채버린 겁니다. 그 외에도 콜린스를 후원해주는 캐서린 영부인이 다하시의 이모이고, 굉장히 오만한 사람들이라며 다하시 집안 사람들을 씹어대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빅리 시내에서 무도회가 열리고,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춤 요청을 하고 얼떨결에 함께 춤을 춥니다. 이때 위컴 씨와의 관계를 물어봐도 다하시는 그저 오만하게 넘깁니다. 또 빅리 씨는 위컴이 다하시의 집사 집안이었던 걸 일부러 숨겼고, 다하시에게 너무나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광부를 합니다. 하지만 위컴 씨네 집안이 볼품없다는 핑계로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그들이 엘리자베스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콜린스 씨가 정식으로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고, 물론 그녀는 거절합니다. 탐욕스러운 베넷 부인은 딸을 설득하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콜린스와의 청혼 문제가 잠잠해질 즈음에 빅리 양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런던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빅리 네 식구 모두 런던으로 돌아가고 다시 올 기약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빅리 씨는 다시 여동생과 썸을 타고 있다고 넌지시 던집니다. 이 편지를 보고 제인은 슬픔에 잠깁니다. 제인은 빅리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반면 엘리자베스는 빅리 양이 일부러 제인과 빅리를 떼어놓으려고 수작을 부린 거라고 하며 언니를 위로합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차였던 모질이 콜린스가 이번엔 그녀의 친구 샬럿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샬럿은 이 청혼을 또 받아들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소식을 듣고 광분하지만 자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여자들이 유일한 생계수단이 결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일주일이 넘도록 빅리 씨한테서 연락이 없자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초조해졌고, 특히 베넷 부인은 자기 딸을 가지고 논 거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 런던에 사는 외삼촌 가드너 씨 부부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베넷 부인과는 달리 많이 교육받고 매너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드너 부인은 제인과 엘리자베스에게 그간의 얘기를 듣게 되고, 우울해 있는 제인을 위해서 함께 데리고 런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런던에 간 제인은 빅리 양에게 자신이 런던에 왔음을 알리지만 그들 남매를 만나보지도 못합니다. 한 달이 다 되어서야 빅리 양을 겨우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도 쌀쌀맞고 냉소적인 모습에 착한 제인마저도 실망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말대로 그녀가 자신의 오빠와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친구 샬럿의 집에 방문합니다. 예상보다 좋은 집과 정원, 행복해 보이는 샬럿의 모습에 살짝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모질이 콜린스는 자신이 집 자랑에 여념이 없고
캐서린 영부인이 자기 뒤를 봐주는데 친히 또 정찬에 초대해줬다며 우쭐댑니다. 캐서린 영부인 저택은 정말 으리으리하고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녀는 큰 몸집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또 신분의 차이를 절대 인정해야만 하는 오만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역 같은 분위기가 왠지 낯설지가 않은데 다하시와 비슷한 분위기란 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모질이 콜린스의 끝도 없는 아부성 발언과 고압적인 영부인의 태도로 만찬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부활절 즈음 돼서 다하시가 사촌 피치 윌리엄 대령과 함께 이모 캐서린 영부인 집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엘리자베스와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 다하시와 서로 티격태격하며 날선 대화를 나누고 피치 윌리엄 대령에게는 첫 만남에서 다하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가 혼자 샬럿 집에 있을 때 다하시가 찾아오기도 하고 정원 산책 중에도 이상하리만큼 자주 그와 마주칩니다. 물론 만나도 별다른 얘기 없이 그저 함께 걷기만 할 뿐입니다. 한 번은 피치 윌리엄과 만나 산책을 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빅리가 자칫 경솔하게 결혼할 뻔했던 것을 다하시가 구해줬다는 건데 여자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정황상 언니 제이님의 틀림없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가씨에게 몇 가지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충격에 휩싸인 엘리자베스는 그날로 방에서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합니다. 결국 다시 막대 먹은 오만과 자기 여동생을 빅리와 결혼시키려는 것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한 미움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다하시에 대한 분노를 삭히지 못하던 중에 뜻밖에도 다하시가 찾아옵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후에 마침내 그는 입을 엽니다. 애써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 놀랍고 약간 좋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은 곧 사라집니다. 다하시가 자신의 이성적 판단, 즉 그녀 집안, 신분이 열등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설명, 무엇보다 자신의 청혼을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는 오만함이 엘리자베스를 더욱 화나게 한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청혼을 거절하고 제인과 빅리를 떨어뜨려 놓은 것, 위컴에게 몹쓸 짓을 한 것, 오만한 태도 등을 싸잡아 비난합니다. 다하시 역시 신분 낮고 열등한 집안과 결혼한다고 춤이라도 춰야 되냐며 자신은 가식적인 얘기는 못한다고 흥분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청혼은 서로에게 상처만을 주고 끝이 납니다. 이후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